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딜레마에 빠진 DB그룹, 캐시카우 DB하이텍 지분율 취득 난항, 최악, 매각까지 고려하나, DB하이텍 1분기 최대 실적 기록, 삼성전자 출신 설계 전문가 영입, 이 두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DB그룹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계열사 중 이른바 캐시카우로 꼽히는 DB하이텍 보유 지분이 적어서 최악에는 매각할 수 있는 기로에 놓였기 때문이죠. 지금 반도체 부족 사태로 아픈 손가락에서 이제 캐시카우로 변모한 DB하이텍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주회사로 전환된 DB그룹이 향후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충족해야 하는 유예기간 동안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죠. 그러나 지금 DB하이텍과 같은 경우는 캐시카우로의 역할을 굉장히 하고 있죠. 왜냐하면 DB하이텍은 8인치 웨이퍼 팹을 가지고 있는 회사, 지금 12인치 웨이퍼 팹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12인치 웨이퍼 팹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나 이러한 차세대 반도체까지 이러한 것들은 지금 8인치 웨이퍼에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차세대 반도체까지 만들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된다면 전력 반도체로 말이에요. 굉장히 향후 전망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안 될 겁니다. 여기에 DB하이텍은 1분기 최대 실적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자 인재 영입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팹리스인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30년간 근무했던 반도체 칩 설계 전문가를 영입을 한 것이죠. 주력인 이 파운드리 사업을 뒷받침하게 될 칩 설계 사업 경쟁력, 말하자면 팹리스 사업까지 이제 영위하겠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수익 구조 다변화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특히 DDI 부분,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라고 불리는 DDI 부분에 대해서 지금 힘을 많이 쏟고 있다라는 측면까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 딜레마에 빠진 DB그룹, 캐시카우, DB하이텍 지분율 취득 난항, 최악, 매각까지 고려 하나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DB그룹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DB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주회사 전환 신고에 따른 심사 결과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주회사의 기준을 이제 충족하면서 이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기업은 공정거래법상 특정 조건이 도달하면 지주회사로 전환이 됩니다. 그 조건이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 여기에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 금액이 자산 총액 대비 50% 이상이 되면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 지주회사로서의 전환이 가능하죠. DB그룹은 그룹 내 비금융 계열사의 지배 역할을 하고 있는 DBINC가 지난해 자산 총액이 이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6,020억 원으로 늘면서 요건을 지주회사 전환 요건이 충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DB그룹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DB하이텍의 지분율이 너무 낮다라는 점이죠. 현재 DB그룹의 구조상 지주회사는 DBINC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주회사가 보유한 DB하이텍의 지분은 단 12.42%. 현행법상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로 지분이 약 17.58%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같이 DB하이텍의 지분 이슈 등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해소되기까지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2년의 기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올해 1월 1일부터 지주회사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내년 말,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사실상 1년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꾸준히 DB하이텍의 매각설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DB하이텍의 지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업계 의견을 모두 다 종합해보면 DB그룹이 DB하이텍을 팔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최근 들어 8인치 반도체 파운드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것에 따르는 이 파운드리 가격이 점점 올라갑니다. 파운드리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면서 한때 부채만 2조 원에 달했던 부실 기업 이미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꾸준히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DB하이텍은 분기 실적 기준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5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이전에는 마이너스 적자만 있었던 것이 5분기 연속 이 1년 넘게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왔다라는 사실이죠. 올해 1분기에만 매출이 3,950억 원, 영업이익이 1,8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은 46%로 업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죠. DB하이텍을 매각하면 지금 모든 업체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손해다. 절대로 팔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공정위 규제를 벗어날 최선의 보관으로는 DBINC의 차입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DBINC가 지주회사격이 되는 거죠. 지주회사격이 되는데 이 지주회사격이 된 것을 자격을 순간적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회사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차입이 꼽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 2천억 원 이상 대규모 차입에 나서면 자산 총액이 지금 8천억 원이 넘어서 자회사 주식 총액이 자산 대비 50%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 전환 요건 중 하나를 벗어나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DB그룹 관계자도 유예기간이 2년이나 되는 만큼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DB하이텍 매각은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DBINC가 2천억 원의 차입이 있다고 해도 지금 DBINC도 계속적으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언젠가는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내용은 DB하이텍이 1분기 최대 실적 기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DB그룹의 반도체 파운드리 전문 계열사인 DB하이텍이 올해 1분기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DB하이텍은 지난 13일 연결 기준으로 1분기 매출이 3,950억 원, 영업이익이 1,815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2%, 영업이익은 200% 증가했고 5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영업이익률은 46%로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회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은 전력반도체와 센서 등 8인치 파운드리에 대한 수요 유지, 그리고 여기에 OLED DDI 관련 매출이 본격화된 것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죠. 특별히 OLED DDI와 같은 경우도 지금 OLED용 DDI의 수량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BOE와 같은 경우도 OLED DDI의 부족 때문에 LX 세미콘에서 물건을 받지 못한다. LX 세미콘과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를 먼저 챙기겠다라고 벌써 공언한 상황. 그래서 BOE와 같은 경우는 지금 OLED DDI의 부족 때문에 애플의 공급까지 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OLED DDI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DB하이텍 관계자는 경기도 부천과 지금 충북 음성의 2개 팹을 모두 풀가동하고 있고 고객 수주 역시 연말까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파운드리의 주문이 밀린 상황.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8인치 웨이퍼 팹에서 나오고 있는 반도체의 숄티지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적어도
파운드리, 특히 8인치 웨이퍼에서 나오는 파운드리의 호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어서 지난 3년간 생산 라인 재배치, 병목 공정 설비 보완 등을 통해서 캐파, 즉 생산 능력을 2만 장 가까이 확대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고객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DBI텍과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 증설을 하지 않았어요. 공장 증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캐파가 늘었다. 캐파가 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 라인을 재배치해서 효율적으로 만들었고 병목 공정 설비를 보완을 해서 지금 덜컹 적체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그것을 풀어줬기 때문에 2만 장이라는 그 캐파가 더 늘었다라고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DBI텍은 전력 반도체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 산업용 기기 등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에 집중하고 특화 센서 등 고부가 가치 신규 제품에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드는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DBI텍이 삼성전자 출신 설계 전문가를 영입했다라는 내용인데요.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DBI텍은 최근 브랜드 사업 본부장에 황규철 전 삼성전자 전무를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황규철 전 삼성전자 전무님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전자공학 박사 출신이고 지난 1990년 삼성전자 입사 이후 디바이드 솔루션 부분 시스템 LSI 사업부에만 30년을 재직한 지금 설계 전문가예요. 설계 전문가. 그는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상품기획 그룹장,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동칩 제품 개발 팀장, 영업팀장, 그리고 전력 마케팅 팀장 등 요직을 두루두루 걸친 잔뼈가 굵은 엔지니어란 사실이죠. DBI텍은 황 본부장의 영입과 동시에 브랜드 사업 본부장 직급을 종전의 부사장에서 사장급으로 높여서 권한을 더 부여하고 그리고 기술개발실에 팀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조직 일부 개편을 단행을 합니다. 브랜드 사업본부는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에 해당하는 DB하이텍의 팹리스라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LSI 사업부와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 시리즈를 만드는 그리고 이미지 센서인 아이소셜을 만드는 제작하는 이 부서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제품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팹리스 업체라는 거죠. 그래서 DB하이텍의 팹리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입은 올레드 등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의 성장세를 대응하기 위해 설계 사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황 본부장은 고속 인터페이스, 저전력 광막 기술 등의 개발을 주도하며 2002년부터 이어진 삼성전자 DDI 글로벌 점유율 1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황 본부장은 총괄 본부장 역할을 맡아서 올레드용 DDI 등 자체 브랜드 개발에 진두지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그 올레드 DDI를 직접 생산을 해요. 직접 생산하고 직접 설계하고 지금 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DB하이텍은 8인치, 말하자면 200mm 웨이퍼 기반 파운드리 특화 기업이지만 2007년부터 모바일, TV 디스플레이 화소를 조절해서 색상을 표현하는 DDI 등 일부 제품을 직접 설계를 해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남에게 주문을 받아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높아지죠. 단순히 주문만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도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외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에 LCD용 그리고 OLED용 DDI 제품을 납품하고 있죠. 특히 LCD용 DDI보다 단가가 높은 OLED용 DDI 공급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LCD는 몰락해 가고 있어요. LCD의 지금 최고봉으로 불리고 있는 미니 LED와 같은 경우는 지금 태동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OLED에 좀 밀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색감도에서는 조금 그것이 더 좋고
수명도 더 길 수도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올레드로 넘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LED로의 전환이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시장 조사 업체인 옴디아는 올레드용 DDI 출하량이 2022년 12억 9천만 개에서 2028년 17억 6천만 개로 6년간 연평균 5%의 증가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관 기자는 DB하이텍이 칩 설계 사업 경쟁력을 키워서 기존 파운드리 사업과 시너지를 높이려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영입을 계기로 칩 설계에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지주회사로 바뀌어요. DB그룹이 지주회사제로 바뀌고 그 대표적인 기업이 DBINC가 될 건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 안되면 차입금을 높여서라도 이 기간을 조금 더 뒤로 물리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5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특별히 46%의 수익률,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익률 때문에라도 이 DB하이텍은 절대 팔지 않을 거고, 그리고 DB하이텍과 같은 경우는 이전에 파운드리만 했었던 것을 이제 파운드리 뿐만 아니라 직접 설계를 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수익성을 높이는 측면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